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는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결혼이 늦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미혼 여성에게 언제 결혼할 거니? 노처녀 히스테리, 또 지금 애 낳아도 노산인데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압박감을 주기도 해요. 그럼 여자들은 왜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 걸까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사귀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이고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32.5%가 상대 남성의 조건이라고 답했고 11.2%가 경제적 문제라고 대답했어요. 즉, 이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여성들은 만나고 있는 남자, 즉 상대방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돈이겠죠. 여건이 안 되는 게 돈이잖아요. 즉,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는다가 32.5%로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여자도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남자와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주변을 살펴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신혼집 마련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라도 얻으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을 만큼 결혼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두 번째로 꼽은 이유는 11.2%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그 중에 낮은 소득 3.5%, 주택 마련 비용 0.5%, 결혼 생활 비용 2.0%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주택 마련 비용 때문이라는 건 0.5%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상당수의 여성들은 아직도 신혼집을 남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남자가 집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혼수 및 결혼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무튼 결혼을 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쉼 없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장의 잔고는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쉽게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 기대치에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30세 이상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32.5%가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나라고 대답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연애 경험치가 축적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높아지게 됩니다. 20대에는 그냥 남자의 외적인 모습이나 마초적인 남성성에 이끌려 사귀기도 했지만 그런 매력은 한순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면, 예를 들면 남자의 직업이나 연봉, 집안 배경, 성격, 가치관 등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이런 남자를 만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 만약 그런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높아진 내 기대치에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혼자 살아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독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즉,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싱글 라이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세상이기 때문에 미혼으로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미혼은 연인이나 친구, 이웃, 형제, 자매,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결혼할 사람을 찾아 헤매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떠나 낯선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한다거나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5번째, 커리어의 단절. 요즘 취업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이제 겨우 인정받고 경력을 쌓았는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커리어가 단절되기 십상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나 산모를 위한 배려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눈치를 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결혼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커리어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올린 커리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6번째, 결혼과 직장 양립 곤란. 요즘에는 맞벌이라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혼하면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처럼 남자는 직장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남자들은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똑같이 회사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여자만 집안일까지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남편이 조금 도울 수는 있지만 식사 준비나 육아 등을 아내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집안일은 2배로 하고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일만 하려고 결혼을 했나? 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7번째,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여자에게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고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임신 중에 불어난 체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출산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 또한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아이를 어디에다 맡겨야 하는가 하는 걱정부터 육아 비용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직장과 집안일, 육아를 모두 해낸다는 건 정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감당해내려면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자유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8번째,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로 인한 부정적인 간접 경험. 미혼 여성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그 나이 먹고 뭘 그렇게 따지냐? 대충 아무나 만나 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대충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또는 지났다고 해서 등 떠밀려서 결혼하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작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결혼한 친구들은 역시 그다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밤늦게 전화해서 씩씩거리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다가 너무 지쳐 울기도 하는 결혼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9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언제든지 일상을 떠나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주말에 하루 종일 낮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도 있죠. 이렇게 혼자 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자유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10번째, 결혼을 통해 생긴 새로운 관계, 시부모나 시댁식구 등에 대한 부담감. 결혼을 하면 여자는 시댁식구, 남자는 장인, 장모 등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요즘에는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오신다거나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한다거나 시부모님 생신이나 제사 등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은 여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남편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많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결혼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인간관계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답니다. 11번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관연한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는 딸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툭하면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제발 올해는 넘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압박을 하시거든 하죠. 그런데 툭하면 아빠와 싸운 엄마는 내가 당신과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한 걸 후회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부모님이 다투고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사람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도 없고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 대물림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물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서로에게는 희생을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조금도 희생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사귀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 내 기대치에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네 번째,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 커리어의 단절. 여섯 번째, 결혼과 직장 양립 곤란. 일곱 번째,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여덟 번째,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로 인한 부정적인 간접 경험. 아홉 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포기. 열 번째, 결혼을 통해 생긴 새로운 관계, 시부모, 시댁 식구에 대한 부담감. 11번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